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일고입니다. 와, 이제 오늘 7월 30일이에요. 7월 30일인데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딱 7개월 남았네요. 딱 7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2028학년도 입시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서울 그리고 대구, 부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주인데 설명회를 쭉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어머님들도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입시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확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입시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바뀌는데 2009년에 한번 바뀌었고요. 2015년에 바뀌었고 우리는 2022학년도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6, 7년에 한 번씩 바뀌는구나 라고 첫 번째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때 정말 좋아지는 게 있죠. 지금 올해 고3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의대 정원이 2,000명 가까이가 는데요. 그래서 약 5,000명 정도를 의대에서 선발한다. 여기에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출생 인원이 현재 중3 기준이에요. 44만 4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보다 2년 선배들이 49만 5천 명이 태어났고요. 여러분들보다 3년 어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48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차 함수의 가장 최소값인 이제 꼭지점에 해당된다. 그럼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와, 여기 남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요. 18개월 정도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2살, 3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나의 배필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구나. 우리보다 4만 명이나 더 많다. 그럼 10% 정도 증가하는 거죠. 남자 10명에 여학생 11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굳이 연애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학생들은 더 좋아요. 우리보다 2살 많은 선배가 지금 49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5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동안은 우리가 뭔가 이제 참을성을 좀 길러야 되겠다. 이제 주변의 이성에 눈 돌릴 필요 없다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원이 적은데 의대 정원도 늘어나니까 대학 가기 정말 쉬워진다. 얼마나 쉬워지지? 44만 4천 명인데 의대 정원이 5천 명이니까 1% 안에 안 들어도 의대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남대 의대가 1%쯤 되면 갈 거고요. 조선대 의대는 1%가 좀 넘어가도 갈 겁니다. 의대 안 갈 건데요? 약대 갈 건데요? 라고 하면 2%쯤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약대 정원까지가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 안 갈 거예요. 서울대나 연고대 갈 건데요? 라고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정원이 11,000명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 싹 다 더하면 2만 명이니까 44만 명이 태어났는데 2만 등 안에 들면 되니까 5%쯤 안에만 들면 어머님들이 주변에 우리 애가 스카이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내신 이런 거, 무전공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공이라는 게 지금 계속 확대돼요. 왜 확대되냐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이제 광주 지역에도 전남대도 있고요, 조선대도 있고요, 뭐 남부대도 있고요, 광주대도 있고요, 뭐 등등 대학들이 쭉 있어요. 우리 때는 44만 명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학이 정원을 어느 정도는 채웁니다. 다는 못 채우더라도. 근데 우리들보다 10살 어린 친구들, 지금 2019년생은 출생 인원이 30만 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2년이 지나면 25만 명으로 출생 인원이 줄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10살 뒤로 되면 우리보다 1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주는구나. 그러면 대학이 학생을 뽑으려고 해도 뽑을 애들이 없겠죠. 그래서 대학이 계속 존폐 위기에 빠지게 될 겁니다. 특히 지역의 대학들이. 그럼 이제 서울 쪽에 있는 대학도 줄여줘야 되는데 줄이기가 쉽지 않다 보니
무전공이라는 걸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렇게 뭔가 무전공을 도입하면 과 교수님들이 없잖아요. 무전공학과에는.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있지만, 경영학과 교수는 있지만, 전자공학과 교수는 있지만 나 무전공 교수다? 이런 교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이 무전공을 10%까지 신설해서 나중에 대학 정원을 줄여야 될 때 이 정원을 빼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기본적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뭐만 하나 알아두시면 되냐면 내가 공부를 조금 안 하면 이 지역 유지가 될 텐데, 이 광주에 있는 대학을 갈 텐데 이 대학이 10년쯤 지나면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공부를 안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을 낳았을 때 아빠 어느 대학교 나왔어? 엄마 어느 대학교 나왔어? 없어집니다. 그러면 못 찾겠죠. 이게 하나의 단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무전공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학과는 위에 있는 이 학과들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학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꼭 세워야 되는 친구들은 의예과 가야 되겠다, 약학과 가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고등학교 생활에서 이 학과에 맞춰서 무언가 활동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고요. 사범대도 마찬가지, 계약학과라는 건 반도체 공학과나 AI 공학과나 이런 학과를 가는 친구들도 내가 전공은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나머지 학과들은 꼭 전공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 핵심은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를 어디 선택해야 되지? 라는 걸 우리는 꽤 많이 고민합니다. 꽤 많이 고민하는데 이제 하나씩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실업계, 다시 말해 특성화 고등학교를 빼고 나면 약 1750개의 고등학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고가 거의 95% 정도가 되고요. 특목고가 7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의 입시 결과를 가만히 보면 맨 처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을 만한 학교, 서울대, 여기 왼쪽에 지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500명 정도를 뽑고요. 이 전형은 거의 90% 이상을 일반고에서 합격합니다. 그러면 450명 이상은 그냥 광주 쪽에 일반고등학교를 나오면 붙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여기 지금 일반고는 몇 프로지? 라고 봤더니 30%가 좀 안 되네요. 몇 명을 뽑냐면 1,500명 정도 뽑습니다. 그러면 450명 정도를 일반고에서 뽑고 제일 많이 뽑는 학교가 어디지? 라고 봤더니 과고 영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죠? 라고 질문하면 서울영재고입니다. 서울영재고를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업 시간에 잠깐 졸면 너 그렇게 하다가는 고대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한 120명 뽑는데 전교 꼴등 정도가 고대 가고요. 중간쯤 하는 아이가 서울대를 그냥 들어갑니다. 왜요? 이렇게 많이 뽑으니까. 근데 일반고에서는 한 5명쯤 서울대를 보내면 수시에서 정말 잘 보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한 단계 낮춰보도록 할게요. 조금 여기쯤 가는 건 아직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가면 괜찮지 않나? 고려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딱 봤더니 왼쪽에 교과 전형 600명쯤 뽑는데 완벽하게 일반고입니다. 내신 가지고 뽑는 건 일반고에서 다 붙는구나. 근데 오른쪽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봤더니 여기도 일반고학과 굉장히 많이 붙어요. 서울대랑 다른 거죠.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래쪽에 수능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는 아까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서울대는 여기 밑에 수능 최저가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는 우리 때도 수능 최저 반영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과고 영재고를 뽑아야 되는데 과고 영재고 친구들은 수능 준비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는 2028 때도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나머지 대학교는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일반고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 내신은 당연히 잘 봐야 되는 거고요.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2학년부터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미적용하는 학교는 고대 없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도 봤더니 왼쪽의 문과는 외고, 저쪽의 자연계 쪽은 과거 영재고가 대부분 다 붙어요. 그럼 이제 영재고는 입시가 끝났으니까 과고 갈까? 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신만 정말 열심히 하면 명문대 가는 게 과고. 내가 만약에 과고가 아닌 외고가 아닌 일반고나 자사고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신도 잘 받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여태까지 일반적인데,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내신이 10%가 1등급이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게 왜 핵심이냐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죠.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대학 가기 제일 어려운 대학이 어딘가요? 라고 질문하면 가톨릭대 의예과입니다. 거기 교과 전형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금 2년 연속 내신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냐면 1.0이었습니다. 1.0이라는 건 지금 고3 학생들이 4% 안에 모든 과목이 다 드는 친구들만 가톨릭대 의대를 간다라는 거였죠. 그럼 도대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내신을 모두 다 1등급 맞는 애들이 몇 명 나오지? 라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해마다 조금 다른데 100명이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톨릭대 의대를 가거나 서울대 의대를 가거나 연대 의대를 갑니다. 근데 우리 때가 되면 10%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몇 프로가 늘어나는 거죠? 2.5배가 늘어나는 거죠. 2.5배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그러면 몇 명이 늘어나 250명쯤 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때 내신을 모두 다 1등급 받는 아이는 전국에 몇 명 나올 거냐면 약 7,000명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신 올 1등급이 변별력이 사라진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 그럼 이제 여러분들 때가 되면 조선대 의대도 1등급을 받아야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약대쯤 가는 아이들이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과목을 8과목 정도가 등급이 나오거든요. 1학년 2학기 때도 8과목이 등급이 나오고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다 합치면 40과목에서 45과목이 내신 등급이 나올 겁니다. 45과목 중에 한 과목만 2등급 맞으면 내신이 몇 등급일까요? 1.02등급입니다. 이렇게 맞는 아이들이 아마 약대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시가 바뀐다. 그래서 이 10%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은 10% 안에 모든 과목을 다 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2등급은 너무나 많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34%나 됩니다. 현재 입시에서 34%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3등급과 4등급 중간쯤이 저쪽에 34%에 해당됩니다. 그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34%쯤 해당되는 친구는 내신이 몇 등급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3.5등급쯤 돼요. 그죠? 3등급을 절반쯤 받고 4등급을 절반쯤 받으면 3.5등급이 평균 되겠죠. 어디 가나요? 라고 질문하면 전남대 전기공학과는 못 갑니다. 거기는 실제로 저쪽에 굉장히 한전이라고 유명한 곳에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2등급쯤 돼야 돼요. 경영학과 행정학과 2.5등급에서 3등급 됩니다. 여기는 못 가요.
이 학과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학과, 전남대를 갑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1등급과 2등급은 숫자로 보면 한 단계 차이인데 평균 2등급 빠지면 전남대구나. 지역 유지가 되는 거구나. 내신 5, 1등을 받으면 전남대 중에 의대 가는 거구나. 거기서 한두 과목 2등급 받으면 약대 가겠구나. 한 3과목, 4과목 되면 수의대 가겠구나. 이게 지금 입시의 하나의 특징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7개월 동안 뭘 해야 되는 거냐? 내신을 잘 받으려고 7개월 동안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말쯤에 이 지역의 고등학교가 대부분 중간고사를 볼 때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제2외국어, 기술, 가정을 모두 다 100점을 다 맞으면 여러분들은 첫 단추를 잘 끼운 학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명도 놀라지 않아요. 역시 광주 지역의 친구들은 100점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100점 맞으면 된다라고 서울 쪽에서 설명을 하면 어머님들이 한숨을 쉽니다. 100점을 어떻게 맞아요? 라고 갑자기 화를 내요. 아니, 엄마가 못 맞아봤다고 우리 애도 못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엄마 아빠는 코치입니다. 코치가 선수한테 100점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선수한테 얘기하면 선수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지? 80점만 맞을까?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뭔가 이 코치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100점 맞게끔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100점은 쉽다. 왜 쉽냐? 시험 범위까지 다 외우면 된다. 그죠? 1단계. 2단계 뭐죠? 5월 5일 날 되면 광주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는 중간고사가 끝난다. 그러면 이 시험 범위 외운 걸 어린이날까지만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된다. 2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뭐만 기억나냐면 재밌는 것만 기억납니다. 선생님의 첫사랑은 쓸데없이 기억나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왜 기억을 못하는지를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국사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공부해야지. 선사시대 구석기를 외웁니다. 신석기도 외워요. 외우고 나면 친구들은 관습적으로 갑자기 문제집을 꺼냅니다. 그리고 풀어요. 그랬더니 다 맞아요. 엄마 머리 닮았나? 하면서 기분 좋게 다 맞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오늘 공부 끝이라고 뭐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친구한테 카톡합니다. 농구 단판 할까? 라고 했더니 친구가 불이 나게 나와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농구로 내기를 합니다.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내기다? 라고 해서 졌어요. 아깝게 졌습니다. 다음날 청동기, 철기 또 연락 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외우고요. 통일신라 외우고 계속 외워나갑니다. 과거 1학년 선배들의 시험 범위를 딱 봤더니 고려 전기까지래. 거기까지를 딱 끝내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까요?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반복해야지. 그리고 처음 구석기 시대 책을 딱 폈을 때 뭐가 떠오를까요? 외웠던 거다. 문제 풀었을 때 다 맞았는데 젠장, 친구랑 농구했을 때 아깝게 졌어. 이런 게 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내 머릿속에 있겠지? 나는 무라일체의 경지에 올라와 있어. 교과서 내용은 다 있다? 반복해볼까? 책을 딱 피는 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랑 똑같네? 유물 어느 지역에 뭐 똑같네? 특징 똑같네? 쭉 읽어나가면서 반복 끝이래요. 그리고 시험을 당당하게 보러 갑니다. 이게 청동기인지 철기인지
갑자기 헷갈립니다. 그래서 실수로 틀렸다고 집에 와서 방문을 꽝 닫고 울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질문하면 사람의 뇌는 선택적 기억을 한다. 뭘 기억을 하죠? 기뻤던 일, 화났던 일, 슬펐던 일, 이런 게 기억이 오래 남고 일상생활은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근데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책상에 앉아있는 건 일상생활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평상시에 뭔가 런닝맨 TV를 봤던 거 뭐 이상한 것만 머릿속에 다 남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가 어렵고 공부가 어렵다라고 느껴지죠.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희노애락을. 뭘 가지고요? 공부를 통해서. 와, 반복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책을 꺼내야 되는 게 아니라 와,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다 했다. 이렇게 되면 무언가 종이를 딱 꺼내놓고 정돈을 딱 하고 야, 한번 내가 다 써봐야 되겠다. 써보면 되죠. 구석기 시대 유물이 2개였던 것 같은데 써보고, 사회적 특징이 몇 개였더라? 써보고, 이렇게 써봐야 되는 거죠. 한 달쯤 뒤나서 써보면 절반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 절반 일단 쓴 걸 확인을 해봐야죠. 이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죠? 뛸 듯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 기억이 남는다. 교과서랑 봤더니 똑같다. 와, 이건 5월 5일까지 절대로 안 까먹겠는데? 라고 하면서 쭉 다시 야, 윤건아, 이건 까먹으면 안 된다. 5월 5일까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못 적은 걸 다시 이제 마음가짐을 다시 먹어야죠. 17 다음 숫자를 외치면 뭔가 인성이 안 좋아지니까 아, 우리는 28학번이지 28 막 외치면서 와, 한 달 만에 이걸 다 까먹었네? 라고 하면서 책을 그때 확인하면 돼요. 이걸 못 적었다니 바보 같은 놈. 와, 이것도 못 적었어? 아, 맞아, 이걸 내가 그때 분명히 외웠었는데 왜 못 적었을까? 자책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7개월 동안 하면 된다. 이러면 시험 100점 맞을 수 있다. 100점을 맞는 친구가 광주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와, 150명, 200명이 나와요. 그러면 KBS건 MBC건 SBS건 난리 날 겁니다. 지역방송에 와, 올해 고1이 달라졌어요. 막 이렇게 뭔가 막 나오면 실제로 뭐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가 실제로 와, 광주 지역 애들 더 뽑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 내신이 10%인데 얘가 5% 안에 들어서 1등급인지 10%의 1등급인지를 대학은 알기가 어렵죠. 뭘 할 수 있죠? 100점 맞아서 1등급이면 전교 1등이겠는데 얘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100점이라는 과목을 많이 만들면 대학이 아, 얘는 전교 1등이겠구나 라는 걸 너무나 찾기가 쉽다. 7,000명의 동점자를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이 원점수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다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10번만 하시면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10번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 이제 지금 여름부터 내년 2월 달까지 1학년 전범위를 한번 다 해볼까? 아니야, 나는 그것까지 너무 많은 것 같아. 1학기 거 다 해볼까? 자기만의 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우시면 된다. 첫 단계.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사립고등학교들은 특히 이거 정말 잘 적어줍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예전에 한양대학교 의예과에 어느 고등학교로 말씀 안 드릴게요. 어느 고등학교 전교 1등, 2등, 3등이 모조리 다 학생부 종합전으로 붙습니다.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다 붙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적어주시거든요. 그럼 이거 중학교 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게 본격적으로 활용되는데 이게 뭐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과는 숫자로 나온다. 100점이냐, 95점이냐, 90점이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시험을 잘 봐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끝인데,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지적 호기심이 폭 넓게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게 된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의지가 없겠지만 이제부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듭니다. 문법을 배웠대요. 문법을 배우는데 친구들한테 설명합니다. 문법이 이런 거야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래쪽에 미스터 방이라는 채만식의 소설, 해방돼서 처음 집필했던 소설에서 여기에 뭔가 통역 가지고 해학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무언가 조사 하나하나 가지고 뜻이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이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설명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적힙니다. 아, 그럼 이 친구는 문법을 배우는데도 이 소설을 읽어봤으니까 활용을 했겠죠. 아, 이렇게 적히게끔 만들어준다. 수학을 우리가 적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수열을 딱 공부하면, 와, 이 화딱지 나는 공식은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짜증나는데 이 친구는 수열을 공부하다가 이게 자연현상하고 연결이 되나? 라는 걸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무언가 수리생물학이라는 책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뭔가 쭉 이렇게 적히면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서 탐구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선생님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발생을 하죠. 아,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3월 달에 수업 시간이 끝나면 선생님,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처음에 질문 한번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서 밀착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딱 끝나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였잖아요. 이걸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 단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호기심이 생겨서 이번 올림픽도 안 보고 제가 새벽 2시, 3시까지 이 단원과 연관된 이 책을 찾아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선생님, 여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공부하니까 다 이해가 가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선행이나 남들 모르게 해야지. 아니,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다 이해가 갔어. 그럼 선생님이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이해가 가더라도 쌤 이거 이해 안 가요 라고 질문을 해라. 그럼 아, 얘는 지적 호기심이 폭넓은 친구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겠죠. 기말고사 때 한 번 더 합니다. 기말고사가 더 중요해요. 왜요? 이 내용은 8월 달에 적어주거든요. 겨울에는 1월 달에 적어줍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5월 달에 질문하면 선생님이 머리 나빠서 까먹어요. 근데 7월 달에 기말고사 끝나고 질문하면 선생님의 기억력이 한 달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핵심적인 질문 기말고사 때 한다. 그래도 선생님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방학하기 전에 예쁜 편지지 하나에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사회에 자신감이 없던 저는 선생님의 첫 수업이 무언가 이 과목에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선생님 덕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너무나 잘 본 거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서론, 아, 애제자 한 명 나타났다. 기분 좋게.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이런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본론.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토대로 이 방학하기 전에 학습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이 분야와 관련된 이런 쪽에 조금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고자 이것과 관련된 이런 책의 독서 목록을 요번에 여름방학 때 학습 계획으로 세웠어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선생님께 또 연락드려도 되죠? 이렇게 무언가고 맨 마지막에 사랑해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딱 하면 와, 이 내용 완벽하게 적힌다. 선생님도 아, 나에 대해서는 창작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죠. 이 내용을 잘 적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 고교학점제는 머릿속에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는 실제로
여러분들 때 입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반영되지 않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과목들을 배웁니다. 국민 공통교육기본과정이라서 이 과목들은 모두 다 내신으로 나온다. 내신으로 안 나오는 과목은 체육, 예술은 내신으로 안 나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미술 선생님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림을 운동장에 앉아서 그리고 있는데 윤곤아 너는 도화지가 아깝구나 라고 얘기하셨어요. 체육 선생님은 야, 너 왜 이렇게 달리기를 못하니? 머리가 큰데 달리기를 잘할 수가 없죠. 다 이건 선천적인 겁니다. 선천적인 과목은 내신 등급이 안 나온다. 나머지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건 모두 다 나오는데 1학년 때는 전교생이 똑같이 내신 등급을 200명이 전교생이 받게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가 수월하죠.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으로 올라가면 선택 과목으로 바뀝니다. 어떨 때는 내신 따기가 쉬워요. 우리 학교 노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빠져 자는 애들이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창밖만 보는 애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나도 수강하면 내신 따기 너무 쉽죠. 그런데 어떤 과목은 전교 1, 2, 3, 4, 5등이 다 선택했어요. 나도 선택해야지 라고 했더니 40명밖에 선택 안 하네? 이러면 5등까지 하면 나는 1등급 받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부터는 뭘 선택하게 될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보다 노는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취지랑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2학년 때부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안 듣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필요한데 중요한 거 하나는 나중 고등학교 올라가시고 확인하셔야 된다. 지금 대학들은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무슨 과목은 꼭 들어야 된다는 걸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은 내가 자신이 없으면 미리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여름방학 때쯤 되면 9월 달에 2학년 올라갔을 때 선택 과목을 결정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는 과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뒤에 있는 건 자료집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세트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능력비 특기사항 선생님들한테 편지까지 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또 하나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될 거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칠 텐데 이게 뭐냐면 맨 오른쪽에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저 오른쪽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적극 반영이라는 게 올해 고3부터 시작됩니다. 아, 고등학교 학생부에 이런 내용 적히면 안 된다. 친구들과 잦은 불화를 일으키는 친구로서 먼저 시비 걸었는데 사과는 한 적이 없는 참 이기적인 친구임. 이런 내용이 적히면 대학 입시에서 정시 말고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질 죽여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만드는 거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이 1학년 딱 올라갔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다른 과목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수학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무조건 100점 맞아야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1학기 때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신 울신 2학기 때 나의 존재를 부각시킵니다. 갑자기 중간고사 볼 때 선생님이 야 2학기 중간고사 열흘도 안 남았다. 보름밖에 안 남았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1학기보다 성적 더 올리도록 이렇게 종례 시간에 얘기하면 갑자기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선생님 제가 친구들한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얘들아 내가 1학기 때 수학 100점 맞은 거 너희들 알지?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우리 반 수학 성적이 다른 반보다 높은 것 같지가 않아. 우리 2학기 때는 합심해서 우리 반 수학 성적을 한번 올려보자. 우리 반의 1등급을 다 독식해볼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멘토 역할 할게. 뭐요? 해갖고 우리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만듭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이 뭘 적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이 내용을 적어주시겠죠. 뭐라고 적을까요? 내신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행동까지 한 참 배려심이 뛰어난 친구임.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적게끔 만든다. 마지막 하나 더. 선생님이 이 광주는 야간 자율학습 많아요. 야간 자율학습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담임이 당직인 날은 무조건 한다. 우리 담임 선생님과 친한 선생님이 당직인 날도 한다. 10시까지면 친구들은 9시 58분 되면 가방을 올립니다. 그리고 가방을 하나씩 싸고 59분 50초가 되면 10, 9, 8 이러면서 이제 가방을 쓰고 날릴 준비해요. 나는 뭘 해야 되냐? 와, 우리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네? 이러면 갑자기 올해 6월달 고3이 보는 국어 문제를 꺼내놓고 다시 자세를 정갈하게 잡고 나는 몰입이라는 걸 합니다. 몰입이 뭐예요? 친구들이 집에 가도 인기척을 못 느낍니다. 열나 풀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시에 다 갔어요. 그 선생님이 교무실에 CCTV를 보다가 다 갔겠지 하는 순간 우리 반에 광주라는 애가 있네? 얘 뭐야? 이제 앉아서 자나? 그리고 교실에 오시겠죠. 부르겠죠. 문 앞에서. 안 들립니다. 몰입을 하면.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야, 이 문제가 어렵구나 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나에 대해서 머릿속에 엄청난 각인이 되겠죠. 자기주도 학습이 뛰어난 친구다. 이런 적힐 만한 소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하셔야 될 일이다. 재밌겠죠? 이런 걸 잘 하시면서 여러분 7개월 동안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이제 다음 현우진 선생님한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